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상회담이면 뭡니까? 원래 정상회담. 네, 정의와 상식을 이야기하는 진짜 한국의 정의와 상식이 너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 녹화하는 날이 패스트트랙 통과시킨 네. 다음 날인데요. 네. 어제 혹시 화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첫 번째 느낌은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뭐 지난 이제 금요일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정말 절로 의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패스트트랙 통과를 적극 저지했는데 어제는 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이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태가 통과된 거는 통과된 거고, 네. 이 바둑도 치고 나면 이렇게 복귀를 해서 그렇습니다. 왜 짓는가는 패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흔히 요즘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정신승리, 네. 뭐 또 옛날에 한국 축구가 맨날 아슬아슬하게 지고 나면 월드컵에서 네. 젖잘사,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저는 그게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네. 그냥 정거는 정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치에서 사실은 여권이 엄청난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선거법을 합의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또 공수처의 진실이 뭐냐. 네. 게시탑을 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검사나 판사 같은 공무원들, 네. 고위직 공무원들 다 급조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권력을 더 장악하려고 하는 거냐. 네. 만약에 이 공수가 바뀌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하려고 네. 뭐 뭡니까 그 위선 네. 의용 야당들 데리고 네. 만약에 민주당을 따돌리고 네. 합의를 해버리고 네. 또 이런 게시타포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든다면 네. 지금 민주당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아주 국회를 뒤집고 아주 뭐 또 장외까지 나와서 뭐 아마 어마어마한 시위를 촛불 들고 네.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날치기를 하고 나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잡혀갈까봐 겁을 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저기 정무수석된 사람은 네. 강기정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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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 국회 몸싸움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주먹도 서로 교환하고 예. 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국회 방문했을 때 예. 경호원하고 또 예. 난투극, 예. 유혈 난투극을 벌이기도 버렸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 정권의 청와대에 조국이나 강기정이 배치돼 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이제 이해 안 가던 거는 장소를 처음에 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정해진 장소에서 안 하고 네. 뭐 문체특위나 정무특위로 옮겼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한국당이 곧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당이 아는 하에서 네. 한국당의 의원들도 뒤에 다 서 있고 배석하고 네. 그다음에 그 특위 위원들이 앉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앉았어요. 네. 그 특위 소속 예, 의원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옆에 또 서 있었어요. 네, 뒤에 의자 뒤에요. 예, 예. 그리고 김도읍도 서 있고요. 심지어 김태흠 네. 지금 신적폐 저지 네. 특위 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의 한마디로 이 투쟁 위원장인데 그렇습니다. 김태흠이 또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TV에 보여지는 한면에서 김태흠과 나경원이 김도읍이 한마디도 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거만 좀 외치는 거 예, 같습니다. 그거만 좀 외치고 그리고 뭐 이상민을 향해서 네. 그걸 하지 말아다든지.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간 뒤에 알았지만 네. 못 들어가게 버티는 것도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법대로 하자면 방해잖아요.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게 몸싸움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직원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장도린이 빠루를 떨고 문을 딸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요일날까지 그래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딴 데 있다가 네. 딴 데서 못 들어가게 하다가 네. 숨어서 몰래 방을 따서 들어가서 네. 딴 데서 하니까 뒤늦게 갔는데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할 때 논리라면 앉아 있는 사람을 끌어내거나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갖다가 치아버리거나 네.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법률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실관계입니다. 이왕이면 고소 다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첫날 20명, 뭐 둘째 날 19명인가 해서 네, 한 40명 고소 당했고 그렇습니다. 또 정의당에도 40에서 네. 중복 빼고 뭐 한 5, 60명 고소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왕 여기저기 고소 당했으면 베리몸인데 네. 거기에 뭐 한두 번의 물리력을 더 행사한다고 문제 될 게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저께까지는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결사항쟁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개선 장군이냥 손을 흔들고 네. 런웨이를 거니들만은 네. 어제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 일요일이나 월요일 오전쯤에 어디 뭐 깊숙한 데서 제대로 뽕을 한 대 맞았나? 그러니까 뽕을 맞으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일주일 정도만 차이가 나도 뭐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며칠 상간에 뭐 2, 3일 상간에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지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나 들어간 사람을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몰래 자기들끼리만 연락해서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거나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나 내용상으로 차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똑같은 그냥 그렇습니다. 의사 진행 방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고소당한 사람이 이양 베린 몸인데 네. 왜 금요일까지는 그렇게들 하는 척 하다가 어제는 그냥 하느냐. 뭐 며칠 노숙하고 노숙도 아니죠. 뭐 국회 안에서 네. 침낭 깔고 자고 네. 또 과음 지르고 하니까 뭐 몸도 뻑지근하고 몸싸움 하니까 땡기고 이러니까 이제 이만했으면 됐으니까 오늘은 통과시켜 주자 했을까요? 아니면 어디 협박을 당해가 오늘도 났으면 지금까지 한 거는 나중에 선처할 수 있지만 오늘도 났으면 죽는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해찬이 저 도둑놈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30명 찍어놨다는데 겁을 먹었을까요? 안 그러면 조국이가 법조항 4개를 올려가지고 네. 너네들 가는 수가 있다고 하니까 겁을 먹었을까요? 안 그러면 무슨 뭐 한국당 해산 120만 명 청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걸 겁을 먹었을까요? 여론조사에 한국당이 나쁘다, 물리력 행사하는 게 나쁘다고 리얼미터가 그렇게 뭐 썩 흘려서 그게 피곤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모두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당연히 응원을 했지만 아이고 저 양반들이 도대체 저거 며칠이나 하실까. 그래도 이제 예산권 때는 한 일주일은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겁도 났던 것 같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던 것을 또 좀 압박을 느꼈던 걸로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근데 그러니까 정말 놓치신 부분은 뭐냐면 소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던지 간에 최소한 보수, 뭐 우파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다 맹렬히 지지를 하셨고 저를 포함해서 보수향의 유권자들도 정말 간만에 정말 자유한국당이 야당 같은 일을 한다는 다 응원을 보냈었는데 왜 그런 응원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중간에 포기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통과를 시키는데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한국당이 의사진행 발언 몇 명 좀 소리 높여 하고 네. 통과하기 직전에 개표 들어간다니까 이상민 의장 앞에 가서 뭐 몰려가서 뭘 하고 네. 그러고는 이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빨간 잠바를 입거나 막기 위해서 있던 사람들은 그냥 어느 순간 자리에 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작 할 만큼 하다가 통과하더라도 네. 막으려고 하고 국회 경위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네. 밖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문을 걸고 통과시키는 모습은 연출시켜야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야당이 총선까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 아닙니까? 뭐 지금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지금 이제 만 2년이 이제 돼가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그분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선거 때마다 투표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응원하셨던 유권자들이 있는데 정말 그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쇼를 하려면 제대로 된 쇼를 해야지. 어제와 같은 쇼는 정말 한 30만 원짜리 콘서트 입장권 끊고 들어갔더니 어디 정말 뭐 한 1, 2만 원짜리 그 아마추어 그냥 공연만 본 느낌이 드는 거겠죠. 나훈아 보러 갔더니만 너구나가 나온 거예요. 너구나 그런 경향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장애 집회를 했을 때 자기들 추산으로 5만 명이 나왔다 네.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런웨이 같은 무대를 돌출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대 끝에서 이렇게 손은 들고 이렇게 갈 때 저 네. 사람들이 이 일이 잘 못되면 어쩌려고 저렇게 하느냐. 이게 이기기가 힘든 일인데 맞습니다. 제 느낌에 네. 굉장히 비장하고 또 격앙된 자세나 태도로 집회에 응해야 될 건데 마치 모처럼 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고 네. 자신들에게 잘했다고 금요일 날 밤에 보여줬던 모습에 박수를 좀 쳐주니까 네. 이거 뭔가를 상당히 좀 똥인지 오줌인지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네. 제가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네. 그날 황교안하고 나경원이 한 연설 내용을 뭐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좀 들어보니까 글쎄 지금 사흘 건 전쟁에서의 장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상당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업돼 가지고 네. 추상적인 이야기 네. 무슨 뭐 도끼의 날이 어떻고 극극자가 어떻고 또 역시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번개 뉴핑을 어제 뭐 MBN 방송에 가서 하고 와서 그래서 번개 뉴핑에서 제가 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나면 황교안 나경원이가 대안이 네. 뭐 준비되어 있냐, 네. 예? 어떤 투쟁이 준비되어 있냐 네. 이렇게 물었어요. 네.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저 오늘 저녁이나 통과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딱 보니까 벌써 막으려는 자세나 이런 부분이 통과시키려는 여건에 비해서 현저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싸움이라는 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싸움에 상대가 임하려는 자세가 약화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걸 밀어붙이는 공격하는 쪽에서는 네. 사기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뭐 방어하는 쪽은 아무래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또 방어하는 쪽은 전력으로 보면 무기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약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고립되어서 싸우는 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한교안, 나경원이가 둘이 딱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두 사람만 네. 한국당 의원들을 전부 배석을 시키고 둘이서 오늘 만약에 통과시키면 우리는 의원직 사퇴하겠다. 네. 그리고 방 빼겠다. 네. 월급도 언제 안 받는다. 네. 문희상이 처리해라. 네. 그리고 20대 총선도 이런 선거법으로 해서는 네. 보이콧하겠다. 네. 그렇게 어제 최후 통첩을 하고 너 하려면 해봐라. 네. 그리고 차라리 거기 서 있을 바에야 네. 어제 통과시키는 것 같으면 다 나와버려가. 그렇습니다. 어제 전부 국회 방에 불 끄고 네. 짐을 어제 밤부터 빼고 네. 이러면서 오늘 아침쯤에는 광화문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너가 진짜 통과시키고 공갈 협박을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심하게 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오늘 의총을 통해서 네. 총사퇴 결의를 하겠다. 네.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네. 너끼리 다 해라. 이 독재국가에 야당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네. 왜 하냐. 네. 이런 식으로 한 방을 놓고요. 실제로 옮기면 그냥 진짜 막 바지 터지게 싸우든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너가 해라. 우리는 안 한다고. 네. 나와서 대표 두 사람은 무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고 네. 의원 총사퇴해서 던지고 네. 그러고는 쭉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성명까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기 전에요. 저녁에. 네. 네. 그러더만 어제 통과시키고 난 뒤에 뭐 의총 때 끝나고 난 뒤에 나경원이한테 앞으로 방향이 뭐냐니까 방향이 생각한 게 없다고. 네. 구경하는 사람도 걱정이 돼서 이래야 된다고 전략을 짜는데 당사자들이 예? 전투에 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싸울 거냐에 대해서 안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실 더 유심히 본 거는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뭐 바른정당 그다음에 뭐 이제 정의당 이제 이런 양반들의 이제 얼굴을 봤는데 예.
뭐 얼굴 표정 속에 아주 여유가 넘치고 이렇게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 향해서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응대하는 이 모습을 제가 텔레비전 뉴스 화면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민주당 쪽에서는 현재 한국당 의원들 전체 특히 이제 한국당 지도부를 굉장히 얕잡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니까 뭐 독재 타도하니까 뭐 네. 유신 독재하고 뭐, 예. 원천 무효하니까 뭐 예. 온천 무료 이러고 예. 이렇게 조롱을 앞에서 하고 조롱을 있잖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통과시킨 여당조차도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못할 짓 했네 하고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네. 너네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 지난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마음을 바른미래당 내부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시간을 끌 필요가 있어서 했을 뿐이야. 그렇습니다. 딱 이거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권은희 의원이 이제 뭐 제기한 공수처, 예. 뭐 이런 의안이 나오니까 뭐 그것도 슬쩍 의안을 넣어주고 어제 뭐 얘기가 또 논의를 방송을 들어보니까 뭐 의안 번호가 같네 맞네 뭐 그런 이제 논란이 있긴 하던데 어차피 뭐 이메일로 뭐 팩스로 뭐 이렇게 전자 결제로 이렇게 다 처리한 분들이 그깟 뭐 의안 번호 그거 뭐 틀린 거 가지고 할 거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도대체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첫 번째 그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끌고 나오고 있는 명분이란 게 이제 정치개혁 그게 이제 선거법 개정이고 이제 사법개혁 그게 공수처 설립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재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물론 뭐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부분이 어떤 게 문제인 것인지 이게 왜 개혁이 아니고 개혁이나 독재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잘 제가 접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러면 언론에서 안 써줬다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뭐 소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어느 채널을 막론하고 우파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뭐 절절하게 호소라던가 반박을 한 적이 어차피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뭐 이제와 좀 뒤는 얘기이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손학규 당시 바른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단식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선거법을 개정하니 많이 해서 어설픈 합의를 했던 거에 지금 또 빌미가 분명히 됐던 것이죠. 자기는 뭐 지금 와서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지만은 작년 12월 15일입니다. 그렇습니다. 5개 항에 6개 항이네요. 네. 합의를 여야 예. 한국당을 포함해서 5당 대표가 제목은 대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적극 검토 이런 기사 제목으로 맞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어요. 저도 그때 뭐 때문에 저걸 합의해 주나 네.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6번 항에 보면 그게 이제 총 1번부터 6번 항까지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원포인트 개헌 논의. 네. 자, 개헌 합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선거법을 먼저 개정하고 예. 그것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논의한다. 네. 이거는 상대 거는 확실하게 해주고 네. 내 거는 한번 의논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넣으면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줬는데요. 네. 1번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적극 검토, 2번이 비례 확대, 지역 비례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선출 방법, 정계특위에서 합의 네. 처리, 석패율 검토, 네. 지역 감정 극복을 위한 명분이라 해요. 그러니까 전라도와 호남에서 2등한 사람도 네. 네, 비례도 되게끔 해주겠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네. 이게 지금 제일 중대한 명분을 제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4월인데 네. 자, 한국당을 뺀 나머지 1여 3야는 한국당이 1월 합의를 해놓고 네. 1월 달에 국회에서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문제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네. 그리고 너네들이 그 다음에 들어와서 3월 달에 초에 네. 우리가 이 문제 하자했는데 피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명분을 지금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한국당이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개정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너네하고 3년은 이렇게 한 통속이지 않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합의해 줄 때는 우리는 개헌하자라는 이야기였지. 뭐 너네들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 여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 표 늘려주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날 네. 1려 3야가 합의해서 이제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가 문제고 왜 문제인지를 한국당이 제대로 홍보하는 걸 들었습니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일이 터지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거다. 네. 지역구 의석이 28개가 없어진다. 네. 이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이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론이 이거는 한마디로 야합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저기 친이고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뭐 탄핵에도 찬성을 했고 예. 또 이명박 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 때 그렇습니다. 2012년 선거 때도 그렇습니다. 이거 합의하면 우리 적극 도와줄게 하고 네. 압박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서 위에 거 5개를 합의해주고 이걸 슬쩍 얹어가지고 네. 자 나경원이가 총리하고 싶었을까요? 저 내각제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때 보면 한국당의 김병준이는 힘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바지 사장 예. 이리저리 주워 터지고 예. 나경원이가 다 끌고 갔었는데 이걸 슬쩍 합의를 해줘놓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다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명분에서는 처음부터 좀 한국당이 밀리는 싸움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장님도 누누이 이제 막 비판하셨던 부분이지만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어제였습니까?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고발당한 거. 고발당하는 거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뭐 도와주겠다, 구제해주겠다. 통과시키기 전에 한 이야기예요. 예,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라는 거는 의원들이 다 쫄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 더 붙여줄게 예, 이 이야기를 했다는 오늘 내가 가서 들어누워서 다 끌어낼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부터 고발당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 같이 고발당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걸면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직 사퇴하자. 예, 그리고 죽어도 죽고 같이 살면 같이 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황교안 대표의 약속을 또 듣는 의원들은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바로 얼마 전 세월호 4월 16일 날 차명진 전 의원께서 조금 부적절한 표현을 SNS에 올렸다 그래서 득달같이 징계하고 자기는 그날 이게 세월호 배지 달고, 네, 달고. 세월호 행사 갖고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게 정당이나 대표 입장에서야 뭐 그런 분을 한번 징계하는 게 뭐 큰일이 아닐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듣기로는 차명진 전 의원께서 또 이제 세월호 유족 등에 의해서 또 이제 민형사상 소송도 지금 되게 예.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전번에 그 양반 저 정교조 문제로 네. 1억 8천인가 뜯겼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그 소송을 만약에 진행하는 사람의 어떤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당의 징계가 상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고 당에서도 네. 잘못했다고 네. 징계를 네. 하는데 네. 그거 뭐 당신이 할 말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의원들이 다 지켜봤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본인이 책임져 주겠다, 끝까지 구제하겠다 하는 말의 그 힘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들도 결국은 내 공천과 내 국회의원 자리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어제 그 의총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아마 걷잡을 수 없게
전력 약화가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예, 예. 그 서두 장면에 예, 보면 예. 러셀 크로우가 예. 로마의 장수가 예, 예. 이제 게르만족과의 전투를 앞두고 쭉 말을 타고 가면서 네. 이렇게 도열에 있는 병사들 앞에 네. 일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감동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죽더라도 네. 내가 내 영혼을 던져서라도 싸워서 이기고 싶다. 이런 걸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 예? 병사들 장수가 예. 그 싸워야 될 네. 이 병사들을 앞에 놓고 네. 너네들 싸우다가 죽으면 네. 가족들이 돈을 좀 많이 받도록 내 한번 챙겨볼게. 예.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예. 뭐 팔이나 다리 나- 잘리면 내가 치료를 내가 잘해줄게. 저기 좋은 내가 의사나 병원을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네. 잘 치료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전과가 있어서 과거에 동지를 앞서 싸우는 네. 거친 장수를 목을 자른 경력이 있다면 네. 누가 그 사람을 믿고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당은 지도부 두 사람이 옷조차도 통일을 하지 못해요. 그 참 크게 이상합니다. 지난번에 토요일 날 보면 첫 집회를 했을 네네. 때 그때 이제 이미선이 건으로 네. 그때 보면 나경원이가 무슨 이 드레스 코드가 네. 파란색이다 뭐 했으면 나는 그때 모자까지 신발까지 파란 거 신고 왔습니다. 네. 앵그리 블루지. 예, 예, 예. 그런데 up성은 사서 입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경원이가 그냥 이 좀 청회색 예, 예. 이렇게 투피스 바지에 예, 예. 안에는 막 빨간 거 입고. 예, 예. 근데 황교안만 그때 또 뭐 빨간 점퍼 입었더라고요. 근데 또 토요일 날은 네. 이제 장인 발인이 아침에 끝내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그냥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입고 좀 이번 또 나경원이는 또 뭐 가차 입고 뭐 한참 그때 물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것도 하나 못 맞추나? 참 좀 불가사의합니다. 그 부분도. 나 정말로 이 사소한 문제지만은 절대 사소하지가 않거든요. 자, 당연히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인상에 의원들을 오지 마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장인상을 이번에는 발인할 때나 가서 보겠다. 그렇습니다. 내 인사하고는 여기서 싸우겠다.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투쟁의 현장에서 본인은 상 치른다고 한번 왔다 갔거든요. 네. 그날 금요일 날 네. 이제 밤에 뭐 1시인가 왔다 갔다고 목요일 날 밤인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의아스럽다. 자, 본인이 배지를 안 달았지만은 보좌관까지 싸움에 투입해서 그렇습니다. 보좌관도 2명이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관은 방패막이가 없는데 의원들도 걱정을 하는데 그 고발당한 보좌관은 제일 먼저 처리하기 쉽지요. 그렇습니다. 이 여건에 실제 검찰이. 이전에도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관들은 처벌받고 나중에 이제 처벌받고 보좌관직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 보좌관까지 투입해서 싸움을 해놓고 대표는 상을 핑계로 몸싸움 한 번 안 했어요. 황교안이 몸싸움하는 장면 하나라도 예, 뭐 국회에서 고함 지르는 장면 하나라도 기억 목격됐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원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창원에 출마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원외라도 얼마든지 당 대표면 안에 출입하고 그렇습니다. 싸움을 지휘할 부분에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입증이 발급되고요. 그렇습니다. 당 대표인데요. 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줘 버리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통과될 거라는 걸 자기들도 알았을 거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통과되고 났을 때 의총에서 네. 독재와 싸우겠다라는 그런 하나마나한 아무런 감흥 없는 소리 할 게 아니라 네. 뭐 전국을 돌면서 투어 네. 장애를 하겠다. 네. 저 이참에 무슨 대선 선거운동하러 가나 싶었어요. 네. 자기부터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장님께서 영화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표적인 이제 사실 그 분이 이제 메가더 장군 같은 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실제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많은 비판이 뭐 있는데 그 인격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러니까 메가더의 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젊었을 때 1차 대전을 참전해서부터 이제 나이를 먹어서 2차 대전 6.25를 참전할 때까지
전투가 벌어지면 항상 앞장서서 자기가 상황을 파악하고 진두지휘도 하고 독려도 하고 막 총탄을 막 밑비발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는 꼿꼿하게 서 있고 그거는 최소 해주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부하들이 최고 사령관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 사람이 싫고 미워도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패턴이지 않습니까? 패턴 그렇습니다. 장군이. 그 사람도 성질도 더럽고 예. 아주 오만하고 지랄 같고 뭐 실제 장병을 뭐 전투에서 밑에 부하 장교가 막 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무슨 한 사람이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네. 병사가 막 그걸 장갑으로 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전 병사 앞에서 사과도 하잖아요.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공격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 지휘관이 목숨을 거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있어도 밑에 부하들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장수라는 분이 옷도 다르고 그러니까 무언가 지휘관과 부하가 뭔가 동일시가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옷도 다르고 잘 나오지도 않고 자기는 몸싸움을 안 하는 안 게 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다가 뭐 제 댓글에 저한테 많이 공격들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무슨 누구를 저기 정치판에 무슨 줄을 서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무슨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싸움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또 이 싸움은 그야말로 처절하고 비장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가 애정된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배가 애정된 싸움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한마디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을 때는 영하 300처럼 네. 이길 수 없는 승부에 과감하게 몸을 던져서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그 300이라는 그 영화에 있었던 상황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네. 그리스를 갖다 이렇게 침공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뒤로 빠지고 아테네입니까? 네. 거기서만 싸우겠다 해서 네. 결국 내보낼 사람이 300명밖에 그렇습니다. 없었다. 그 300명이 길목에서 네. 처절하게 싸우다가 다 죽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영화가 되고 회자되는 것은 네. 그 사람들이 가진 정신,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번에 이 싸움이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은 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싸움을 임하는 그야말로 장렬히 싸우다가 한번 산화해 보겠다. 그리고 처벌을 뭐 공갈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언론이나 여론조사에서 동원해서 협박하는 건 항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게 이게 보수 전체 대중들에게 미치는 패배주의에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네. 문이 이걸 통과시키는 게 첫 번째는 법 여건을 재편해서 법 여건으로 선거에 이기려한다. 두 번째는 자기의 지지층을 공고하게 단결시키려 해서 지지도를 안 내려가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당의 무기력을 거의 심화시켜서 미천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확하게 그 무기력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은 멀리 가실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총재, 야당 대표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그 정말 지금보다도 지금만큼 힘들었던 시점에서 그래도 그 분은 사학법 개정,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솔직히 그때도 지금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 전혀 없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저게 결사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집권 여당이나 이제 청와대에서 이거를 막아대 더 밀어붙였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잘못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결국은 이제 제1야당과 타협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부 폄하하지만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노무현 정권과 싸울 때 또 그렇습니다. 같은 여당 내부에서 이명박 정권이 죽이려고 할 때 그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기를 가지고 싸운 부분은요. 지금 현재 한국당의 태도나 자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건 뭐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 선거법으로 이제 현재의 지지율,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데서 노는 제일 높은 지지율, 네. 민주당 36.6, 한국당 31.7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몇 석을 넘는가. 네. 근데 뭐 갤럽 같은 데는 24까지도 나와요. 네. 많이 올랐다 해도요. 네. 그래서 리얼미터의 한국당의 지지율은 오늘 보면 황교안이 22.2, 네. 이낙연이 19.1 또 네. 썩 흘려요. 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통과가 돼도 황교안의 지지가 높으니 이 판 깨지 말고 미련을 가지고 또 열심히 원내로 복귀해서 잘 네. 해라. 네. 요런 또 믿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해보니까 지금 범여권 민주당과 이 야3당 이번에 야판 거기서 160석이 최소 160석이 네. 넘는다는 겁니다. 기본 과반수 이상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당은 13석이 준 117석이 되고 민주당은 이래 114석이 준 이 123석인가가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번에 이걸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는가가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거를 민주당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128, 한국당은 117이네요. 네. 자, 그리고면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각각 비례대표를 15석부터 21석까지 갖고 간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고작 한 두세 개, 서너 개, 한 개 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이다가 교섭단체에 거의 근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 개 당이 합쳐서 한 60석 갖고 가는, 그렇습니다. 5, 60석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조금만 잘하면 진짜 200석을 갖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허언이 아니죠. 권이 아니죠. 자, 지금 한국당이 과연 31.8의 지지율인가 이것도 의문인데요. 네. 그거라고 쳐줘서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당이 117석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밥그릇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정치의 어떤 자기 지지하는 신념이 무너진 것 같아서 속이 상하지만 자기들은 밥그릇인데 네. 저들 밥그릇을 뺏어가는데 개도요. 밥그릇 뺏어가면 그렇습니다. 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밥그릇 뺏어가는데 첫날 어르렁거리다가 두 번째 날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그렇습니다. 개보다 좀 못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잘하세요. 당신들이 기분 나빠할 자격도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세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그 20% 내지 30%의 국민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선거에서 지지를 해줬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분들이 무슨 뭐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뭐 국회의원 공천장에 달라 그랬습니까? 잘 해가지고서 이제 문재인하고 잘 싸워보라는 게 그 유일하게 바라는 건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기원까지 몰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지하시는 건 무관하게 이건 정말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분들이 진짜 지금 오늘의 말씀하신 건 오늘의 어떤 이 쓰라린 패배를 제대로 복귀를 제대로 안 하면 내년 4월에 과연 뭐가 달라질 것인가? 저는 뭐 이대로 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17석은 고사하고 진짜 이해찬 이야기대로 범여권 진영이 260석은 뭐 못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딱 그거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 참 정말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내가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런 보수 야당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이 보수 일각의 행태들도 진짜 이걸 통과시킨 친북 좌파 진영들만큼 삼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